4월 한 달 동안 큰 변동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월 매매 내역 총정리와 관전 복귀, 그리고 앞으로 5월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댄입니다. 주말에 좀 힘드셨어요? 시장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아 그래요? 뭔가 얼굴이 좀 칙칙하세요. 아, 그래요? 네, 퍼컬이 안 맞나? 셔츠가 퍼컬이 안 맞나?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한 달 복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 리테스트 숏 전략을 강조해 주셨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여쭙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희가 지난 브리핑 한 지가 사실 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저런 호재거리도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중기 관점에서 숏 포지션은 하방에 베팅하는 거는 지금 하면 안 되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니까 해볼 만은 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제 숏 포지션을 지입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제가 그 기준을 왜 이렇게 잡고 있는지 좀 설명을 오늘은 좀 딥하게 드려볼 거고요. 그래도 큰 피해는 안 보고 잘 방어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또 비를 잘 피해 갔으니까 또 어떻게 피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 갈지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월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섹터의 질주로 지금 SK 하이닉스 시총은 1000조를 넘어섰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5% 넘게 갭 상승 출발하면서 사이드카까지 걸렸었어요. 7000선 돌파를 했죠. 비트코인도 81K 가격선까지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코인 시장이 아직 올랐다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 여기서 자산 시장을 이제 흔들리게 할 만한 이벤트가 곧 다가옵니다. 바로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핵심 의제 키워드로는 대만, 반도체, 히토류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의 스위치 역할을 어떻게 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데니님, 이제 이쯤에서 코인 시장에 네. 이 의제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결국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 만나서 할 얘기가 뭐 네. 관세 얘기나 AI 관련 얘기라던가 또 뭐 대만. 그쵸. 이런 네. 뭐 지정학 리스크에 그쵸. 대한 얘기들인데 사실 지금 그 모든 공들이 이란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유가 리스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 좀 연기가 돼서 만나긴 하겠지만 시장에 어떤 좀 긍정적인 정말 큰 효과를 불러올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둘의 관계가 원래부터 엄청 끈끈하지 않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면 생겼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갑자기 시장이 그걸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뚜껑을 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야기할 수 있다. 좋습니다. 해소보단 야기 쪽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 그럼 앞으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갈지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 말 4월 초 정도에 현물은 좀 매수합시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지금부터 하락해봤자 하락폭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온체인 관점으로 55K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적립식으로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하락한다면 숏 포지션을 1배에서 2배 정도를 가져가고 현물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급등 코인을 찾아라 라는 건데 저희 코인드림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 컨텐츠를 아실 거예요. 제가 알트코인 종목을 좀 얘기하고 추천해드리고 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일단 이 종목들을 저희가 진입을 잘했고 결과론적으로는 31.5% 정도의 수익률로 이번 달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18일 네. 이후로는 전략이 안 나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4월 말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에 좀 질이 안 좋았다. 그리고 리테스트 숏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우리가 현물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좀 눌리는 거에 좀 대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날 이후로는 저희가 진입을 하지 않았고 일단 급등코인 찾아라 같은 경우는 저희 팬디 멤버십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4월 4일 날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이때 커널다우라는 종목을 좀 대표적인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종목을 좀 올려드렸었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상승 배경까지 가격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진입해야 되고 여기는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매수권이 이렇게 나가고 손절 그렇게 나갔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방이 있죠. 이건 저희 팬딩 멤버십 분들만 이용하시는 방인데 이 방에서도 이렇게 글로 나가기 힘들거나 좀 종목이 변동성이 클 때에는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컴파운드 스카이 프로토콜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결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물뿐만 아니고 선물 포지션도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아쉬워요. 500불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500불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15분봉 기준으로 좀 시스템 매매를 하는데 4월 말까지 잘 갔거든요. 잘 갔어요. 사실 4월 말까지는 수익이에요. 27% 정도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5월 1일, 6일 원웨이 상승장 나올 때 이때 좀 손실을 봤어요. 4월 말까지는 잘했는데 5월 달에 한 번의 매매 미스로 인해서 마이너스 0.9% 정도에서 정리가 좀 됐고요. 그래도 또 정직하게 풀어주시네요. 네, 뭐 틀린 거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뭐 크게 계좌 손실보다는 어쨌거나 방어 잘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토미드림에서 이제 라이브 차트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토미님께서 라이브 차트를 작도해서 저희 팀에서 트레이딩을 직접 해드리죠. 3, 4월 달 내용을 보시면 수익률은 82%, 수익률은 145%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좀 보시면 4월 달에는 숏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4월 달에는 시장이 올라갔기만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 쇼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초 3월 말 정도에 현물을 모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시장이 원웨이 즉 한 방향 위로만 갔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손익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엔 손절은 짧고 이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이렇게 우리가 마감했다. 지금부터는 이전 내용 복귀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때 여기 4월 3일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채널에 하단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죠.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이탈이 나왔죠. 이 채널에 이탈이 나왔었고 올라올 때 리테스트 숏전략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했고 저희는 이 단기 고점 부근이었던 이 가격 부근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예, 뭐 아쉽지만 손절하고 나서 지금 2.6%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예수금 확보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봤었냐면은 SR 플립 자리 즉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격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11월 21일 날 아랫구리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이 올해 1월 30일 구간 여기였었어요. 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저항 국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은 윗꼬리를 살짝 단 흐름이 좀 보여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월 6일 오후 1시인데 지금 돌파를 한 흐름이에요. 이런 주요 가격 구간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기 관점에서 하방 베팅하는 거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간적으로 어떤 시스템 조건이 맞게 되면은 하방 베팅하는 단기 전략은 괜찮은데 지금부터 이제 하락할 거니까라는 전제하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디 가격이 또 중요해졌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작년 10월달 폭락 그리고 올해 저점 부근 이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구해볼 건데요. 지금 0.236 레벨 제가 지난번에 돌파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좀 횡보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일단 V자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정말 중요한 저항 레벨은 0.382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단일 근고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2월 5일 그리고 2월 24일 이 두 개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고 채널링을 한다면은 요 가격 구간과 이 채널 상단 0.382 구간의 중첩이 돼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또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에 있었던 아랫꼬리들 있죠. 아랫꼬리들. 가격 반응이 세게 나왔던 구간들 여기와도 중첩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볼 때 84K부터 85.3K 즉 전체 하락 파동의 0.38의 레벨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보면 올라가는 가격이 여기까지 3% 정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 3% 먹으려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트레이더라면은 이걸 먹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게 좋아요.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하방 관점으로 봤던 전략들이 폐기됐다 그래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관점이 폐기됐으니까 올라가는 그 다음 저항 구간에서 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켜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일단 음. 주요한 가격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네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0.382 구간 그리고 84K에서 85K 구간에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 이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기운이 없으신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그쵸. 결국 분석이 틀릴 수는 있거든요. 네. 틀릴 수는 있는데 시장이 좀 사람을 힘들겠다. 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도 포지션을 잡고 이틀 밤을 샜거든요. 결국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하면서 지금 손절은 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가 좀 아쉽게 나오게 되면은 물론 뭐 손실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뭔가 노력한 거에 대비 아무래도 좀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근데 뭐 다시 전략을 이제 또 세워 나갈 거니까 시장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또 시작이니까 좀 더 버티는 전략과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주실지도 저희 컨텐츠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받아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앞으로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안 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 관련된 부분들, 뷰가 바뀌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는 곳은 저희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란 보시고 텔레그램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운 없으셔야 할 게 아닌 게 호재거리가 있어요. 호재거리 네.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한 거잖아요. 클래리티 법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말 사이에 클래리티 법안이 좀 긍정적인 합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24년도 1월 달에도 ETF 승인되면서 유동성 들어왔었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큰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습니다. 일단 호재거리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가격 구간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전략을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가져갈지도 주요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소통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